안녕하세요. LH 청약센터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이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소식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시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인상률로 보면 7.2%로 역대 최대입니다. 2인 가구는 420만 원으로 27만 원 상승했고 3인 가구는 536만 원으로 33만 원 올랐습니다. 4인 가구는 649만 원으로 40만 원 가까이 올라서 인상률이 6.51%를 기록했는데 이건 역시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폭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70%, 100% 같은 비율을 소득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그에 따라 소득 기준도 자동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작년 2025년에 소득이 조금 초과해서 신청 못 하셨던 분들이 올해 2026년에는 신청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민임대 중 자금 평형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신청 자격입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2025년에는 월소득 197만 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월소득 210만 원 이하면 됩니다. 13만 원 차이입니다. 작년에 월소득 200만 원이셔서 탈락하셨던 분이 올해는 당당히 신청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를 적용하는 평형은 어떨까요? 2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에는 월 393만 원 이하였는데 2026년에는 월 420만 원 이하입니다. 27만 원 차이가 납니다. 1인 가구를 보시겠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70%를 적용하면 2025년에는 167만 원 이하였지만 2026년에는 179만 원 이하로 12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각 임대주택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유형과 평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소득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율은 50%, 70%, 100% 등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국민임대는 전용 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40에서 50제곱미터는 70% 이하, 50에서 60제곱미터는 100% 이하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공고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임대에 신청하려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에는 197만 원 이하여야 했는데 2026년에는 210만 원 이하면 됩니다. 13만 원이 상향된 겁니다. 전용 면적 50에서 60제곱미터 국민임대는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393만 원에서 2026년 420만 원으로 27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어떨까요? 이 유형들은 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급자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되어 있어서 함께 오릅니다. 따라서 수급자 선정 기준도 조금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행복주택 고령자 특별공급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가 자격 기준입니다. 2인 가구 기준 2025년에는 275만 원 이하였는데 2026년에는 294만 원 이하입니다. 19만 원이 상향된 겁니다. 장기 전세주택은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를 적용합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120%를 적용하면 2025년에는 472만 원에서 2026년
504만 원으로 32만 원이 상향됩니다. 이렇게 모든 임대주택 유형에서 소득 기준이 상향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6.51에서 7.2%이니 소득 기준도 비슷한 비율로 오르는 것입니다. 작년에 소득 때문에 몇만 원, 몇십만 원 차이로 탈락하셨던 분들이 올해는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오르지만 자산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 기준은 별도로 정해지며 매년 조금씩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총 자산 3억 3,700만 원, 자동차 가액은 4,200만 원 기준이 사용되고 이것은 공고마다 다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주요 임대주택 5가지 유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입니다. 첫째,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는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LH공사와 SH공사가 직접 지은 임대 전용 아파트 단지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입니다. 시세보다 20%에서 40% 저렴한 것입니다. 보증금은 평형에 따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이고 월세는 평형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정도입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조건만 계속 맞으면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서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 규모는 전용 면적 30제곱미터부터 60제곱미터까지 다양합니다. 국민임대의 신청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세대 전체가 집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평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70, 100%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26년에는 이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셋째,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임대 장점이 무엇일까요? 단지 시설이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이니 엘리베이터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단지 내에 놀이터나 공원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영구임대 주택입니다. 영구임대는 공공임대 중 가장 저렴한 유형입니다.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월세가 7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정말 저렴합니다. 작은 평형은 월 7만 원에서 10만 원, 큰 평형은 15만 원 정도 합니다. 보증금도 200만 원 정도로 부담이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평생 거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영구임대입니다. 영구임대의 신청 자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그 외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정,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중 일정 등급 이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과 자산이 아주 낮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주로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고령자 특별 공급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역세권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이내입니다. 교통이 정말 편리합니다. 병원 가기도 좋고 시장 가기도 좋습니다. 행복주택은 신축이 많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어진 곳이 많아서 시설이 깨끗하고 현대적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있고 고령자 배려 설계가 되어 있어 휠체어나 보행기 사용도 편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입니다. 계약 기간은 고령자 기준 20년입니다. 넷째,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전세임대는 앞에 세 가지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은 이미 정해진 단지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이지만 전세임대는 내가 집을 직접 찾는 방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동네에서 내가 원하는 집을 찾으면 LH나 SH가
그 집의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집의 임차인이 되고 LH나 SH에서 아주 저렴한 월세만 내면 됩니다. 전세임대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동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 어디든 내가 원하는 동네에서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으시다면 같은 동네의 다른 집으로 이사하시면 됩니다. 손주 학교, 다니던 병원, 친한 이웃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월세가 정말 저렴합니다. 일반 가구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이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다섯째, 매입임대 주택입니다. 매입임대는 LH나 S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일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관은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공공임대 단지 느낌이 아닙니다. 이웃들도 일반 분들이니 섞여 사시게 됩니다. 매입임대의 장점은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입니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중간 정도입니다. 위치가 다양합니다. 전국 전역에 흩어져 있어서 원하는 동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물량이 적긴 하지만 그만큼 신청자도 적어서 당첨 확률이 괜찮습니다. 이제 2026년 1년 동안 일반적으로 어떤 공고가 나오는지,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날짜는 매년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LH 사이트와 SH 사이트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1월과 2월은 연초 준비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공고가 많지 않습니다. 대신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내 소득과 자산 상태를 점검하세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세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와 비교하십시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세대 구성을 확인해 보세요. 성인 자녀와 함께 살고 계시다면 세대 분리를 고려해 보세요. 3월과 4월은 상반기 공고 시작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전세임대 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SH와 LH 사이트를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확인하세요. 전세임대에 관심이 있으면 이 시기에 집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동네 부동산 가서 전세 매물을 알아보세요. 5월, 6월은 행복주택 시즌입니다. 행복주택은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공고가 나오는데 1차가 5월에서 6월경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 고령자 특별 공급을 확인하세요. 자녀에게도 행복주택 정보를 알려주세요. 7월과 8월은 하반기 대비 준비 기간입니다. 이 시기는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공고를 대비하는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공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7월부터는 사이트 확인 빈도를 높이세요. 매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월에서 10월부터는 본격 공고 시즌입니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임대 1차 공고와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공고가 나오면 즉시 공고문을 다운로드 하시고 PDF 파일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신청 자격,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단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국민임대는 여러 단지가 함께 나옵니다. 각 단지의 위치, 교통, 주변 환경을 비교하시고 병원 거리, 시장 거리, 자녀 댁 거리, 엘리베이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청할 단지를 선택하세요. 10월과 11월은 결과 대기 및 2차 공고 시즌입니다. 국민임대 결과는 보통 신청 마감 후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 발표됩니다. 서류 제출 일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 입주자로 등록되셨으면 연락을 기다리시면 되고 떨어지셨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이 시기에 행복주택 2차 공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12월은 연말 정리 및 추가 기회입니다. 12월에는 장기 안심 주택 공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 공고도 수시로 나올 수 있으니 계속 확인하세요. 올해 당첨 안 되신 분들은 또 내년을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시면 언젠가 반드시 당첨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혼자 살고 있고 목돈은 전혀 없습니다. 매달 낼 수 있는 돈은 10만 원 이하입니다. 이런 분께는 영구임대와 전세임대를 추천합니다. 영구임대 예비입주자로 등록하세요. 월세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정말 저렴합니다. 동시에 전세임대도 신청하세요. 전세임대는 수급자에게 월 5에서 10만 원 수준으로 저렴하고 내가 집을 직접 고를 수 있어서 지금 사는 동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고 월 소득은 합쳐서 250만 원 정도입니다. 목돈은 2천만 원 있고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는 국민임대를 추천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서 신청 가능하실 겁니다.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420만 원이니 250만 원이면 60% 수준입니다. 국민임대는 시설이 좋고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나는 65세입니다. 교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을 자주 가야 하고 시장도 자주 가야 합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서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분께는 행복주택을 추천합니다. 행복주택은 역세권에 있어서 지하철역이 가깝습니다. 신축이 많아서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있고 시설도 현대적입니다. 동시에 국민임대도 신청하셔서 기회를 늘리십시오. 네 번째,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동네를 절대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30년을 여기서 살았고 친구들도 다 여기 있습니다. 손주 학교도 여기 있고 다니던 병원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분께는 전세임대나 매입임대를 추천합니다. 전세임대는 내가 직접 집을 찾으니 지금 사시는 동네의 다른 집으로 이사하시면 됩니다. 동네를 전혀 벗어나지 않고 저렴한 임대료로 사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60대이고 30대 자녀와 함께 삽니다. 자녀는 직장을 다니지만 월세 부담이 큽니다. 가족 전체의 주거비를 줄이고 싶습니다. 이런 분께는 세대 분리 전략을 추천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세대 분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세대주가 됩니다. 부모님은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신청하시고 자녀는 행복주택 청년계층에 신청하시면 기회를 2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작년에 국민임대 신청했는데 소득 때문에 몇만 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안 될까요? 올해는 다시 도전하세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작년에 몇만 원, 몇십만 원 차이로 탈락하셨던 분들이 올해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실전 전략과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 유형에 동시에 신청하세요. 한 가지만 신청하지 마시고 국민임대, 영구임대, 점세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자격이 되는 모든 것에 신청하세요. 중복 당첨되면 그때 가서 더 좋은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둘째, 공고문을 반드시 끝까지 읽으세요. 공고문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자산 기준,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고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신청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류 제출 기간이 나오면 서류를 빠르게 준비하세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청은 여유 있게 하세요. 마감일 마지막 날 신청하지 마시고 사이트가 느려지거나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첫날이나 둘째 날에 여유롭게 하세요. 이 영상을 즐겨찾기 해두시고 중요한 시기마다 다시 보세요. 한 번 보고는 다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다시 보시면서 복습하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도움을 청하세요. 공공임대주택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2026년이 여러분의 주거 안정의 원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임대료 걱정 없이, 이사 걱정 없이 편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